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의성을 길러야 돼. 창의성을 길러. 근데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20년차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주로 인간관계, 자기계발, 마인드 컨트롤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재승 박사님의 12발자국이에요. 이 책은 정재승 박사님께서 하신 강의 중에서 12편을 엮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강의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술술 잘 읽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오늘은 창의성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성이 필요로 하지 않은 어떤 인간의 일들은 모두 기계나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의성을 길러야 돼. 창의성을 길러. 근데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직업이긴 하지만 이게 창의성이 있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의 필요에 의해서 창의성을 자꾸만 개발을 해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일이니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우리의 어떤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똑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학교 안에서 창의성이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책 속에 한 줄에 어떤 해답이 보였어요, 저는. 박사님께서 카이스트의 강의를 나가실 때 사용했던 그게 일종의 창의성 워크숍이었어요. 창의성 워크숍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셨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40대, 저 같은 이제 40대 여자가 아주 비싼 럭셔리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주 남루한 옷의 10대, 15살의 이제 어떤 소년이 와서 그 가방을 낚아챕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3시간 전에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근데 한 그룹은 그 강의실에 그대로 둔 채 스토리를 만들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자기의 교수실로 데리고 가서, 연구실로 데리고 가서 책을 고르게 합니다. 아무거나 책을 2개를 골라서 그 중에 2개를 고르고 한 책의 페이지를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 문장을 고르고, 또 한 권의 책에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 문장을 골라서 그 2 문장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앞에 강의실에 남겨둔 학생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봐왔던 영화나 만화나 책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아주 뻔한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2번째, 연구실로 데리고 가서 어떤 관련이 없는 그 서재에는 책이 아주 많았는데 에세이도 있었을 것이고 소설도 있었을 것이고 과학자시니까 과학 관련 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랜덤으로 뽑아서 참조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의 어떤 스토리는 아주 기발했다고 해요. 아주 창의성이 풍부한 그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재승 박사님도 글을 쓰실 때 이 원리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글을 쓸 때 비슷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DNA에 관련된 글을 써야 한다면 DNA에 관한 책들은 별로 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서적을 뒤적거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DNA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절묘한 예제나 비유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 글이 저절로 술술 풀립니다. 만약 DNA에 관한 책들을 뒤적거린다면 기존의 글들과 유사한 글이 나오겠지요. 혁신의 실마리는 간혹 이렇게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분야의 동종업계 사람들이 다 뒤져보는 그 영역 너머의 영역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사람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샤넬의 디렉터 칼라 라가펠드였어요. 지금 연세가 85세 정도 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그리고 건축가, 인테리어, 그리고 최근에는 국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이 창의성의 근원은 뭘까 하고 취재를 했는데 바로 엄청난 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서였다고 합니다. 이 집에 갔더니 25만여 권 정도의 그 모든 분야의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칼 라가펠드는 약간 활자 중독처럼 항상 책을 읽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책을 3권을 산다고 합니다. 한 권은 자기가 읽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권은 분책을 해서 필요할 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소장용, 이런 식으로 3권을 산대요. 그리고 파리에 이 칼 라가펠드가 운영하는 서점도 있어요. 이처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잘 안 풀리실 때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련된 생각, 독서 또는 경험, 그리고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